인천의 한 가정집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남자아이를 돌보던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아이를 부릅니다. 우는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이 여성,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2주 전에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이 발단은 아까 영상 속의 그 아이 돌보미 때문이었다. 네, 일단 제보자분은 30대 여성인데 아이가 넷이라고 합니다. 지금 5살 남자아이가 있고 갓 출산한 딸아이가 있고 중간에 이제 2돌 된 쌍둥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남매인데요. 이 돌봐야 될 아이가 3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도저히 이 돌보기가 어려워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아이 돌봄 센터가 있어서 거기 신청을 했고, 쌍둥이니까 돌보미 2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 센터 측에서 그렇게 돌보미 2분이 오면 2분 사이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센터에서 혼자 돌볼 수 있는 분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지난해 3월에 이제 아이 돌보미 분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하루 8시간씩 2022년생 쌍둥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돌보미 분 아유, 제 경력은 7, 8년 정도 됐고요. 과거에 쌍둥이를 케어했던 경험도 있어요.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연히 아우, 너무 잘 됐다 싶으셨겠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갈이가 시작됐다. 네, 제보자는 이 아이 돌보미가요, 아이들을 조금 더 돌보는 일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나 육아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머리카락과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는 걸 싫어한다면서 청소를 하거나 남편과 함께 아이들 줄 반찬을 만들어 놨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아이들은 이 반찬 안 먹고 못 먹는다 이러면서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5살 첫째 아이에게는 젤리를 주는 것도 주지 말라고 좀 간섭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 돌봄이 이런 과도한 간섭에 조금 계속 끙끙 앓다가 지역의 그 돌봄센터에 다른 돌보미로 좀 교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보자는 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감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돌봄센터는 지난달 말에 아이 돌보미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이 어려워져서 이 며칠 동안 다른 돌보미 선생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잠시 고장이 나 있었는데 좀 다른 돌보미도 오기도 하고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돼서 새로 설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임시로 왔던 돌보미가 쌍둥이 남매를 며칠 동안 돌봐줬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 돌봐주시던 분이 잠깐 안 나오시게 되고 세 분이 오시니까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CCTV를 이렇게 새로 설치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잠깐 오셨던 분은.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원래 경력 7, 8개월 됐다던 처음에 있던 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CCTV를 돌려보셨는데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셨다는 거죠. 함께 보시죠. 자, 효자 손으로 발바닥을 때리고 아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교수님. 네. 저 영상 저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영상도 보았는데요. 효자손으로 일단 아이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그래서 또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거기 이제 머리도 이렇게 밀치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 다른
남자아이도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확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휴자손으로 계속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팽개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제보자는 이 정도로 아이를 학대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다가 이 CCTV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아이 돌보미는 최대 6개월 활동 정지 그렇게 이제 조항을 취하고요. 새 아이 돌보미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때려놓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니까 왜 우냐고 또 때립니다. 예? 때리니까 울죠. 자, 그런데 이 아이 돌봄이 이 돌봄센터에 신고가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이 어머님한테 전화했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뻐서 그랬어.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센터 왜 말했냐 따지는 거죠. 예뻐가지고 살살 때린 거래요. 엄마가 훈육을 못하니 내가 대신해서 한 거라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죄송하단 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사과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끝 무렵에 이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했는데 그게 막 되게 진심은 같지는 않았거든요. 박 변호사님. 예. 자, 지금 이 사실 영상을 사실 다 봤죠. 이 영상을 이 센터에 보내줬습니다. 그래 학대 사실을 알려주니까 당연히 돌보미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근데 이 돌보미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왜 이 신고를 했냐?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더 충격적입니다. 너무 울어서 효자손으로 한번 때린 거다. 또 예뻐서 살살 때린 거다. 뭐 이런 말을 해서 황당해했는데 또 그러면서 엄마가 훈육을 잘못해서 내가 대신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제보자, 엄마 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훈육은 부모가 하는 거지 왜 그런 걸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막에 말미에 예예 제가 잘못했네요라고 말을 했지만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 어머님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한번 그 맡겨놨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혹시 얘가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정말 내가 모르던 학대 정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당연히 엄마로서는 이제 생각이 들고 생각도 해야 하는데요. 이분도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쌍둥이를 돌본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를 이 엄마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도와드리려고 막 하면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유 부모가 있으면 도리어 부담스럽고 내가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애엄마는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바람 좀 쐬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뺑 울잖아요. 예. 그럼 나가서 왜 아이들이 왜 울죠?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 둘이 싸웠어 라고 얘기하거나 지금 떼 쓰는 거다. 엄마가 이럴 때는 훈육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줄 알고 뭐 고맙다는 생각까지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영상들을 보고 나니까 그때도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어느 곳보다 더 믿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요. 자, 이 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고요. 지난 14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님들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는 더 이게 채용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잘 살펴보겠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돌보미 같은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아이돌봄센터 지원센터에서는 6개월가량 최대 6개월의 활동을 정지시켜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건 또 조치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잠깐만요. 6개월 활동 정지요? 해고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걸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다른 사회에서도 이런 뭐 징계를 하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은요. 사실
수사 항상 이거 좀 요즘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가장 강한 단계 처벌인 거고요. 이거는 사실 오히려 저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 돌봄센터 쪽에서 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그럼 스톱 6개월 정지되고 나서 형사처벌 벌금을 예를 들어서 벌금 내고 난 뒤에는 그대로 이 사람이 일을 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왜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냐고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인 어떤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처벌을 안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분이 계속해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